한러공생연맹을 통한 경제적 통일로는 한번 실현을 해보자. 그래서 상당히 생소한 말이죠. 한러공생. 뭐 공생은 말 알 거예요. 한러.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강대국 4대 강대국. 그러니까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게 이 러시아가 동방정책에 의한 남하정책에 의해서 항준원이가 조선책략을 썼다 그랬죠. 친중하고 뭐 결일하고 연미해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 세 개 나라지만 러시아만큼은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공생관계를 서로 먹고 살자. 그런 공생관계를 통해서 북조선의 경제를 높이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본다라고 하면 한러공생연맹의 철학과 기존 틀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자원. 여러분들 시베리아 벌판의 자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문제는 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러시아는요. 시베리아의 전 세계 자원을 다 갖고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갖고 이걸 그냥 두고 있어요. 이 러시아의 자본하고 뭐예요? 한국의 자본과 기술 거기에다가 북조선의 우수한 값싼 노동력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고토의 연해주에서 믹스 한번 해보자. 이게 한러공생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러시아는 자원을 개발해서 좋고 한국은 돈을 벌어서 좋고 북조선도 돈을 벌어서 좋고 남북한은 통일돼서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한러공생론입니다. 그럼 이 한러공생론은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어요? 햇볕 정책이 했잖아요. 햇볕 정책 내내 하는 동안에 매일 여야가 싸우는 게 뭐예요? 퍼주기 논란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북조선에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퍼주기 논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돈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해주에서 한러공생 국가든지 뭐든지 만든다라고 하면은 국가 돈이 아니잖아, 세금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갖고 러시아에서 이미 그 자원을 주니까 그 자원 캐갖고 북조선 노동력 갖고 하면은 뭐 이런 퍼주기 논란이 없잖아. 그죠? 이게 글로벌 햇볕 정책이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 속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계인데 이 개성공단 참 우수하고 좋은 정책인데 불구하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남한 내의 정치적 문제만 있으면 막히고 북조선 내의 문제만 있으면 막히고 이러니까 이 개성공단 어디로 갖고 가자? 저 러시아로 갖고 가자 이거예요. 연해주로. 그럼 이거는 뭐예요? 글로벌 개성공단 정책이라 이거죠. 글로벌 햇볕 정책과 글로벌 개성공단 정책을 러시아 진출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경제적 통일론의 가장 기초가 된다. 그러면 한러공생의 배경이 뭐냐? 이거는 저희가 했던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수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면 러시아의 인구구조 문제가 유럽에 편중해요. 러시아는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80%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서쪽에 살고 있어요. 다 그 사람도 유럽에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자원이 있는 데는 전체 인구의 면적의 80%가 어디예요? 우랄 산맥 동쪽이야. 근데 거기는 겨우 20%만 살아. 그 인구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 동네는. 제가 가보면은 차 타고 몇 시간을 가야지 한 몇 가구가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주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면 땅을 일정곳이 줘요. 3,000평을 무료로. 그래도 안 가. 그래 러시아는 난리가 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유럽 편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쪽에 사람을 좀 들이시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영토의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원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 자원을 개발할 인력이 없는 거야. 사람이 있어야 자원을 개발하죠. 그 러시아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자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발 저기 가서 자원 좀 캐갖고 팔아먹어 해도 안 가는 거야. 이러니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러공생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기업자 넘어가고 북조선에서 사람 오려고 하면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가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팍스차이나 정책이에요. 이게 팍스차이나 정책은 1대1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1대1로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아무르강을 건너기와는 어디냐면 바로 우스리스크예요. 우스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 중국화가 진화화가 돼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많아지면은 정치권에서 의회 장악이 되잖아요.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영토를 어떨 수 있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림반도 사태를 잘 알아요. 크림반도 얘기 조금만 하고 갈까요? 이거 이해하려면 크림반도를 알아야 돼. 크림반도 어떻게 됐어요? 해체가 됐을 때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으로 갔어요. 크림반도 내에, 우크라이나 내에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의 80%가 누구냐면은 러시아 민족이에요. 타타르 민족하고 백러시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를 다 장악하네. 80%가 되니까. 그래서 그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사냐 이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아, 우리 러시아 사람들인데 우리 러시아로 가지. 우리가 왜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가 여기 크림반도를 차지해갖고 우리가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왜 갖고 다녀?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 붙이자. 아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거합니다. 선거하니까 유효 투표자의 95%가 러시아로 돌아가자고 해요. 우크라이나 난리가 났잖아.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 의회에서 푸틴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부로 의회에서 러시아로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좀 데리고 가주시오. 이러니까 푸틴이 뭐예요? 탱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사람이 없어, 여기에. 그런데 이 동북 삼성에는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거는 그런 것이 강을 넘는 거야. 그냥 넘어갖고 우스리스크 이런 데 막 가갖고 이제 뭐 식당, 호텔 다 장악을 하는 거야. 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 장악하겠죠. 의회 장악했고, 야, 우리가 진화인인데, 자랑스러운 진화인인데, 왜 우리가 러시아, 우리 이 땅 전부 진화로 갖고 가자. 이렇게 하고 딱 선언을 해버리면은 저쪽에 그 러시아에서 너무 멀어갖고 오지도 못해요. 이 러시아 걱정거리다, 이게 팍스 차이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국제 정세를 잘 알아야지 남북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감 있고 러시아는 민족주의에 의해서 분리 독립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시베리아 벌판에도 엄청난 아직 여러 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게 겨우 뭐 100만, 50만 이러다 보니까 독립 선언을 못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엄청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러 공생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지구라 그래요. 여기를 여기 전체를 시베리아 지구라고 하고 여기를 극동지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극동지구가 얼마나 하냐면 이 연해주 우리보다 훨씬 큰 건 알죠. 한반도보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체에 760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 넓은 지역에 76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 가만히 있으면은 1대1로 전략에서 진화가 몰고 들어오면 땅 뺏기겠다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포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방경제 포럼이에요. 그래서 일본, 한국, 진화, 몽골 이 4개 대통령 플러스 푸틴 대통령이 1년에 9월 두 번째 주에 항상 브라디보스톡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갖고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를 얘기하고 경제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면은 큰일 났다 이거 여기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한반도 한 요만해. 남한은 한 요만해요. 여기 우리 몇 명 살고 있다고요? 5,200만 살고 있어요. 여기에. 이 전체 몇 명 살고 있다고요? 760만 살고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수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인구 동태학자입니다. 역사학자면서, 인구 동태학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토학자면서 역사를 하죠.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외국에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통사예요.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 중에서 건축 역사학을 하고 의복하는 사람이 의복 역사학을 하고 저는 영토를 하니까 뭘 하죠? 영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구 동태학자 중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인구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가 변하는가 이걸 연구한 학자가 수린 박사예요. 이 수린 박사가 뭘 했냐면은 코리아 선언을 합니다.
코리아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뭐 선언하는 게 아니라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코리아 선언이에요. 이 코리아 선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러시아가 아까 그 내용 알겠죠? 러시아 위험에 처해 있어. 한국하고 공생하자.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니까 공생 국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공생 국가를 한국하고 하느냐? 일본이 제안을 했어. 후쿠다 수상이 일로 공생하자. 이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안 돼 이랬어. 왜? 너네는 품격이 없는 나라야. 왜? 너네는 임마 옛날에도 우리 쳐들어왔잖아. 우리 다 한번 쳐먹었잖아. 근데 공생한다고 또 잘되게 들어와서 이거 너네 갖고 가려고 하잖아. 너네는 품격이 없으면 안 돼. 공식적으로 거절했어요. 아니 뭐 인터넷에 그 후쿠다 수상 일로 공생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갔겠죠. 그럼 이게 수림 박사가 코리아 선언 논문을 통해서 왜 한국하고 공생을 해야 되느냐? 한국은 품격 있는 나라다 이거죠. 참 중요한 말이죠. 자원 빈국으로 수출 대국이다.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 어떤 자원만 있어요? 인력 자원에는 없잖아. 인력 자원만 있고 수출의 대국이야. 러시아의 기초과학과 한국의 응용과학의 만남. 러시아는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기초과학이 있는데 이 기초과학을 줄 나라가 없는 거야. 한국은 응용은 되게 잘하는데 기초과학이 없어. 이게 만난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리고 얘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달나라를 갖고 갈 수 있는 기술을 어느 나라에다 전수를 해갖고 이걸 산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 거기는 품격이 있고, 뭐, 이게 13가지를 들어요. 뭐,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공생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몇 명이에요? 9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해외 정보까지. 9천만 명, 남한 5,300에, 저쪽에 2,400만에, 870만에 동포, 이렇게 하면 한 9천만 명 정도가 되면은 공생국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인구 구조를 갖고 있고, 러시아의 기초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보유국이다. 이러니까 한국이 여기 와서 우리하고 러시아의 자원을 개발해라. 우리 러시아한테 땅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의 이 한로 공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죠. 그래서 뭐 북한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장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수림 박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여기에 너네 통일 되게 원하는데 너네에게 남북관계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한로 공생한 다음에 북한 노동력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통일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고, 제3섹터의 국민 인민 동포의 화합의 장이 되면 그게 통일의 기지가 될 거 아니냐. 남북한이 뭐 판문점에서 좁은 빠지는데 왜 만나느냐. 거기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갖고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서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제2의 동포 만나고 가면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1937년 아픈 역사 있잖아. 고려인 이주 역사에 대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수림 박사가 아니라 저가 이거 제 논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 잘못된 건데, 아까 이제 이렇게 수림 박사가 이제 코리아 선언을 했고,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수림 박사하고 러시아 학자들하고 해갖고 러시아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여기 와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경제력, 북한 경제력을 위해서 여기에 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노동력 끌어내갖고 통일 기지로 만들어야겠다. 제3섹터에서 국민, 인민, 동포가 여기서 만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37년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지역이 바로 이 연해주다. 여기에 역사 복원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연해주에다가 이 장을 펼쳐놓으면 안보 식량. 우리는 항상 우리 주적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자꾸 북조선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단계 우리 주적은 한 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는 주적입니다. 일본도 주적이고요. 진화도 주적이에요. 항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안보 식량이 필요해요. 전쟁이 한참 하고 있는데 뭐 쌀농사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원 대국으로서 경제 체질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우리는 뭐 지금까지는 자원 없이 수출의 대국인데 지금부터 한로 공생을 한다면 자원 대국으로서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대국으로 간다. 이런 측면을 이제 제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림 박사가 다시 한국에 또 왔어요. 와갖고 국회에서 저랑 같이 또 합동으로 또 한번
또 이 학술대회를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학술대회를 한 번 하고 총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갖고 이 한러 공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또 한국에서 이제 이거를 선언을 또 한 거는 뭐냐면은 남북 통일을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들자. 그 다음에 북방용토 회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도는 우리가 의식을 하더라도 국경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연해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접하게 된다고.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는데 안보시행 에너지 확보의 전진기지다. 한국의 대전환의 발판이다. 경제용토 확보로 자주국가가 건립하다. 한국의 대전환이 발판이다. 경제용토 확보로 자주국가를 건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선언을 2018년도 8월 달인가요?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의 통일은 그냥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통일을 권력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북조선을 어떻게든 경제를 올려야 된다. 실행 가능한 경제 통일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북한의 권력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북조선의 사회 변혁의 틀을 만들자. 이게 북방 정책이 어떤 유일한 답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뭐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업이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남북 통일 관계입니다. 통일은 누구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북이 민족이 서로 염원할 때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일방적 개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공동으로 어떤 인식하고 이럴 때 통일은 온다라고 봅니다. 통일은 계획보다는 어느덧 그냥 우리 옆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어느덧 갑자기 도래하는 통일에 대해서 대비를 한 민족만이 그 통일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북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붕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조선은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돼야 되고 그네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때에 뭐가 되죠?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이 자유왕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통일입니다. 이 자유왕래에서 북조선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유일한 답은 러시아 연해주를 통해서 한러 공생을 통해서 북조선의 싼 고급의 어떤 인력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자원,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이게 믹스가 돼갖고 통일기지의 전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통일은 불현듯 우리 옆에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